자, 길을 다니다 보면 작은 컨테이너로 운영되는 구두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세 곳의 구두방 하루아침에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자, 30년 구두방.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잘 사시는 분들은 아닐 텐데 어떤 이유로 구두방이 철거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사건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아침 9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9시 반쯤에 마포구에 위치한 세 곳의 구두방에 구청 공무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치더니 이 구두방을 철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게차를 동원해서 구두방 컨테이너를 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 구두방 주인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이 그냥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컨테이너 실려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곳 주인들이 다 최소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구두방을 해오던 사람인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자기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거죠. 예. 자, 심기선 대기자. 예. 그러면 왜 마포구에서 이걸 가져갔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을 예. 노상에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가난한 분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2억이라는 어떤 그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세 분은 2억이 재산이 넘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까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뭐 논의가 되겠지만 조금 너무 경직된 그런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2억이 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길에서 저렇게 구두를 닦을 수 없다. 이게 서울시의 판단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 30년간 일했던 일터를 잃어버린 분들 심정이 아주 황망할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구두방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신 걸로 아시는데요. 네, 한 30년 했습니다. 재산이 2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 경매로 집을 샀어요. 노인네 모시고 살면서도 참 이사 다니기도 그렇고 자꾸 몸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당장 뭐 하루 먹은 사람이 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전부 해가지고 그것도 2억 900 몇십만 원이라는 돈이 뭐 이거 하지 말라고 해버리면은 나는 어디서 뭐를 먹고 살으라고 배운 거 돈줄 이거밖에 없는데 여지껏 이 나이 나도 내일 모레 60인데요. 어디서 뭐를 먹겠어요. 평생 배운 게 이거 나는 이게 직업인데. 그러면 그 가진 재산 2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중에 대부분의 돈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네요. 집이죠. 달랑 살고 있는 집이에요. 돈 없어요, 나. 그런 것도 없고. 이걸 해야만 먹고 살아요. 자, 이분이 황수장 씨인데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황을 우리 인터뷰 직접 나갔던 박상진 PD에게 다 털어놨는데, 자, 어떻습니까? 심기선 대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 갖고 있는 게 집값이 올라서 2억 원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도의 수입원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일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보는 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당신 방 빼라. 뭐 이거는 좀 사회 정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구두방이 서울 시내에 한 1,100군데, 그 다음에 그 매점이 한 1,000군데에서 2,100군데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남대문이나 동대문, 그 다음에 대학로 같은 데 가보면 밤대문 나타나는 그 포장마차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벌립니다. 엄청난 권리금이 오고 간다는 얘기가 다 많은데,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 라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요. 저 조례가 마련이 될 때 2억 원이라고 기준이 됐잖아요. 네. 근데 2억 원의 기준이 정해질 때도 무슨 뭐 정확한 소득 통계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의회 그때 회의록만 봐도 2억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의원들이 말한 걸로, 그걸 토대로 정해졌을 정도로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정해진 기준이거든요. 예. 그렇게 약간 좀 무책임하게 정해진 조례 때문에 저렇게 수십 년간 일한 일터를 잃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결정을 잘 들여다보면 2억 원이 될 것 같으면 2억 원이 안 되게 만들어야겠어요. 그죠?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요. 구두만 닦았는데 30년을 지금 와서 다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분들 거기다 다른 분들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그럼요. 지금 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다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몇 분한테 좀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이 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73년도부터 계속 일을 해왔는데 단순하게 2억 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저축한 돈인데도 지금 이걸 2억 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을 모으는 순간 실업자가 되면 또다시 가난해지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시의 탁상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분들 이야기인데 서울시에서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적 약자들이 하는 게 맞지 않냐. 글쎄 의회에서 뭐 사회복지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1억 원으로 했을 때는 너무 이제 제한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2억 원으로 수정이 됐었죠. 아니요, 특별하게 정액이 있진 않아요. 그쵸. 1월 1일부터는 허가가 없으니까 바로 철거해버리고 그러진 않죠. 이제 그분들의 편의를 이게 어느 정도는 4개를 철거를 해서 이제 6개가 남았죠. 이도하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로 정했다. 이게 이제 서울시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저분들이 뭐 특권층이나 잘 사는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어떤 대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장이 1억 원을 제한했을 때는 3,539개의 시설물 중에서 한 1,300여 개가 철거가 되니까 2억 원으로 해서 한 600여 개가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얘긴데요. 근데 대책은 서울시에서도 마련을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건 특별히 없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7년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통보를 하고 이제 단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 박원순 시장이 더욱더 서민에게 가까이 가는 서민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대책 없이 철거하는 모습은 서민시장에서 너무나 먼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심기선 대기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 같으라면 만약에 이게 2억이라는 그 뭐랄까 상한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은 방법은 하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즉 영업 기간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하고 나는 몇 년 후에는 나가니까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 또는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15년 정도만 하면은 나는 분명히 나가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거기에 제한을 상관없이 열심히 해서 돈 벌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예.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딱하다 이렇게 서울시의 탁상 행정을 꼬집는 그런 비판적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요. 또 반대로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2억이 말이 2억이지 자산이 저 집값이 2억이라면 저건 공시지가가 기준일 것이다. 예. 실제로 실거래가로 따지면 저게 2억이 아니라 3억 가까운 집값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분이 재산이 결코 3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다른 더 어렵게 사는 분들도 계실 테니 그분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시설들을 좀 없애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과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지 않았나 싶은데 서울시가 좀 머리를 맞대고 저 피해 받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현명한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